오늘의 이야기는 수많은 역경과 모함 속에서도 끝내 능력과 진심으로 살아남아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한 여자의 삶입니다. 대기업의 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아온 나연. 그녀의 운명과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기도 안산 자동차 부품을 찍어내는 공장의 기계음이 하루 종일 울려 퍼졌다. 쇠와 기름이 섞인 냄새가 가득한 현장 한쪽 관리실 유리창 너머에서 김나연 과장이 눈을 빛내고 있었다. 김 과장, 이번 분기원가 절감 결과 어떻게 됐어? 상무의 목소리에 그녀는 곧장 노트북을 돌렸다. 화면 가득한 그래프와 숫자들, 지난 3달간 밤을 새워 분석한 성과였다. 부품 조달 루트를 재정비해서 원자재비가 18% 절감됐습니다. 불량률도 3.2%에서 1.8%로 떨어졌습니다. 18%라고? 정말이야? 네, 그리고 납기 준수율도 94%에서 99%로 향상됐습니다. 상무는 눈을 크게 뜨고 잠시 말을 잊었다. 이 정도 성과는 대기업에서도 쉽게 내기 힘든 수치였다. 그러나 나연의 표정은 담담했다. 이미 수십 번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였으니까. 그녀가 몸담은 대성정밀공업은 직원 10명 남짓의 중소기업이었다. 자동차 부품, 특히 브레이크 패드와 현가장치를 전문으로 납품하며 매출의 80%가 한성자동차에서 나왔다. 다음 주에 한성자동차 실사팀이 온다지? 네. 이번엔 특히 까다롭게 본다고 들었습니다. 김 과장이 자료 좀 준비해. 이번에 내 개선안도 같이 보여주고.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료 주임 박혜진이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나연 씨, 매출 30% 늘렸다는 거 진짜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곳에서 썩기엔 참 아깝다. 회사 전체가 같이 노력한 결과지요. 겸손하긴. 다 나연 씨 아이디어였잖아. 근데 왜 아직도 과장이야? 다른 회사 갔으면 벌써 임원 달았겠다. 그 말에 나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실 전곡이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지방대 출신이라 아쉽다는 이유로 번번이 떨어졌다. 전교 3등 성적, 자격증 여러 개에도 불구하고 간판 하나가 벽처럼 가로막았다. 서울로 대학을 갈 실력은 충분했지만 할머니를 혼자 놔두고 갈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서울에서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되었다. 결국 들어온 곳이 대성정밀이었다. 처음엔 임시방편이라 생각했지만 벌써 8년째. 그 사이 온갖 개선안을 내놓고 실적을 끌어올렸지만 승진은 번번이 밀렸다. 며칠 전에도 사장실에서 들은 소식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나연아, 차장 자리가 하나 났는데 김 부장 조카가 맡게 됐다. 미안하다. 네. 그 조카라는 사람은 대학 막 졸업한 26, 경험도 실력도 검증되지 않은 신입이었다. 오직 혈연이라는 이유로 8년간 회사를 지탱한 그녀 위에 앉았다. 그날 퇴근길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을 보며 나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인맥을 못 이기는 건가. 집은 오래된 원룸 건물 3층, 12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냉장고엔 김치와 계란뿐, 작은 식탁 위엔 세상을 떠난 할머니 사진 한 장만 남아 있었다. 부모는 그녀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전라도 시골에서 작은 슈퍼를 하던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평생 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나연아,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욕심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살면 돼. 그 말에 기대어 살아왔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성실함만으로는 학벌도 인맥도 세습도 이길 수 없었다.
벽에 걸린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던 나연은 목덜미를 스쳤다. 거기엔 어릴 적부터 있던 작은 반달 모양의 점이 있었다. 평생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성자동차 실사팀이 도착한 것이다. 정장을 차려입은 5명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 구매본부 김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성정밀 대표 이철수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다. 사장이 회사 계율을 소개한 뒤 나연이 무대 앞으로 나섰다. 이번 분기 성과는 원자재비 18% 절감, 불량률 1.8%로 개선, 납기 준수율 99% 달성입니다. 실사팀이 놀라움 섞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이런 개선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공급망 전체를 재검토하고 최적화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개선안을 차분히 설명했다. SCM 기법, 품질 관리 변화, 현장 동선 재배치까지. 발표가 끝나자 김 실장은 유심히 그녀를 바라봤다. 김 과장님 전공이 지방국립대 경영학과입니다. 지방대라니요. 이 정도 수준이면 서울대 MBA 출신도 힘들 텐데. 뜻밖의 칭찬에 나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동안 쌓인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실사가 끝난 뒤 김 실장이 그녀를 따로 불렀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시죠. 작은 카페, 잔을 사이에 두고 그는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인재가 중소기업에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감사합니다. 대기업에서 스카웃 제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 그냥 여기서 말끝을 흐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김나연 과장님 맞으시죠? 한성그룹 회장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후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장소는 한성빌딩 60층입니다. 순간 그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 자신이 감히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 걸까? 문득 손끝에 닿은 작은 반달 모양 점. 그것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단서라는 것을 나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서울 중구 한성빌딩. 높이 치솟은 유리벽 건물은 다른 세계의 문처럼 서 있었다. 김나연은 60층으로 오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끝에 맺힌 땀을 닦았다. 목덜미에 닿은 손끝이 작은 반달 모양 점을 스쳤지만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내려놓았다. 김 과장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실장이 문을 열자 창가에 서 있던 한 노인이 몸을 돌렸다. 은빛 머리가 성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힘이 있었다. 한성그룹 회장 한상우. 김 과장, 어서 오게. 따뜻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네, 회장님.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나연은 예의를 다해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자, 앉게. 긴장할 것 없어. 차도 준비했네. 비서가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나가자 방 안엔 둘만 남았다.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어제 보고 자료를 봤네. 젊은 나이에 보기 드문 성과였어. 과찬이십니다. 사실은 팀 전체가 함께 노력한 덕분입니다. 겸손하군. 하지만 자네가 직접 최적화 모델을 짰다지?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과서적인 방법을 기본으로 삼았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며 수정했습니다. 불량률이 특정 교대조에 몰리길래 근무표를 바꾸고
동선 병목도 조정했습니다. 회장은 짧게 웃었다. 흔히들 숫자만 보지. 현장을 저렇게 들여다보는 젊은이는 드물어. 나도 젊었을 땐 새벽마다 공장 바닥을 걸었지. 기름 냄새를 맡아야 진짜가 보이거든. 나연은 긴장이 풀린 듯 차를 따라 그의 잔 앞으로 밀었다. 그 순간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목덜미, 작고 뚜렷한 반달 모양 점이 회장의 눈에 들어왔다. 손에 들린 찻잔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나연은 눈치채지 못했다.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담담히 물었다. 김 과장, 가족은 어떻게 되나? 부모님은 제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 할머니 밑에서 많이 고생했겠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깊게 흔들렸다. 대화는 다시 업무로 돌아왔다. 회장은 차분히 그녀의 개선안을 묻고 나연은 성실하게 답했다. 그러나 회장의 시선은 때때로 알 수 없는 슬픔을 머금은 듯 흔들렸다. 만남이 끝나고 나연이 인사하며 나가자 회장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반달 그 아이도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다. 비 내리던 여름, 낡은 처마 밑 어린아이가 무릎 위에서 웃으며 고개를 젖혔을 때 목덜미에 보이던 작은 반달 모양점, 그리고 아이를 안고 웃던 여인. 첫사랑,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도심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서진아 설마, 반달 모양점. 그건 오래전 기억의 파편이었다. 젊은 날 부모의 반대로 끝내 함께하지 못했던 첫사랑. 이서진이 아이를 안고 그의 품에 맡겼을 때 작게 웃으며 말했었다. 이 아이 목 뒤에 반달이 있어요. 아마 평생 같이 갈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이 오늘의 장면과 겹쳐진 것이다. 다음 날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다. 박 실장, 김나연 과장에 대해 조용히 알아보게. 출생지, 가족, 학력, 과거 기록까지. 절대 소문나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뒤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올려졌다. 나연은 3살 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전라도 시골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부모 이름 중 낯익은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 이서진. 보고서를 덮은 회장은 눈을 감았다. 역시. 그러나 그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었다. 아직은 확인이 필요했다. 며칠 후 회장은 그룹 전략 기획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대성정밀의 김나연 과장을 본사로 불러들여 전략 기획실 프로젝트에 투입하게. 실장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본사로 스카웃입니까? 지방대 출신의 중소기업 과장인데. 회장은 단호히 잘랐다. 학벌은 숫자일 뿐이야. 결과로 말하는 사람을 원해. 이 소식은 곧 대성정밀에 전해졌다. 대표 이철수는 놀라움과 동시에 아쉬움이 섞인 표정으로 나연을 불렀다. 나연아, 축하한다. 내 실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구나. 저 정말 제가 본사로 가는 겁니까?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어. 다만 조심해라. 큰 집안은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 그 말은 축복이자 경고처럼 들렸다. 본사 첫 출근. 한성그룹 로고가 빛나는 본관 앞에서 나연은 긴장된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를 맞이한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 몇몇 직원이 수군거렸다. 지방대 출신이래. 중소기업 과장 출신이 본사 전략 기획실이라니 낙하산 아냐? 나연은 애써 모른 척하며 자리로 향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에는 김나현 전략 기획실 대리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결국 성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가족들은 달랐다. 회장의 장남 한도윤 상무는 이 소식을 듣자 격렬히 반발했다. 아버지, 정체도 모르는 여자를 왜 본사에 들이십니까? 실력 있다고 하지만 어디서 굴러온 건지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회장은 담담히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굴러온 돌이라도 구르는 법을 아는 돌이면 박힌 돌보다 쓸모있지. 아버지, 도윤아, 리더라면 사람을 가리지 말고 능력을 봐야 한다. 넌 아직 그걸 모르고 있구나. 도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를 갈며 속으로 다짐했다. 저 여자를 반드시 끌어내리고 말겠다. 나연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본사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재벌가의 질투와 음모한 가운데 서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회장은 점점 확신해 갔다. 김나연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김나연이 한성그룹 본사 전략기획실 대리로 발령받은 지 일주일. 낯선 사무실의 공기는 예의 바른 미소만큼이나 차가웠다. 환영합니다라는 말들은 정제되어 있었지만 그 말이 끝나면 눈빛은 금세 낮아졌다. 책상 배치는 유난히 계산되어 있었다. 나연의 자리는 프린터와 문서 파쇄기 사이, 복도 동선의 가장자리. 프린터가 돌아갈 때마다 시끄러운 드르륵 소리와 종이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누군가 일부러 배정한 자리 같았다. 첫 월요일 11시 주간 브리핑. 파워포인트 첫 장을 띄우자마자 옆자리 사원이 파워코드를 슬쩍 뽑았다. 죄송해요. 말은 공손했지만 표정은 무심했다. 노트북이 순간 꺼지자 회의 테이블 끝에서 몇몇이 킥킥거렸다. 나연은 예비 배터리를 꺼내 다시 연결했다. 화면이 살아나자 도윤이 서늘하게 웃었다. 김대리, 준비가 조금 덜 된 듯하네. 본사는 사소한 것도 허투루 보지 않아. 네. 다음부턴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답했다. 슬쩍 고개를 들어 주변을 보니 몇몇은 고개를 떨궜고 몇몇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도 누군가의 의도만 있으면 자격 미달의 증거가 된다. 나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흔들리지 말자. 기록으로 남기고 숫자로 말하자. 점심시간이 되자 자리들이 순식간에 비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료들이 줄을 서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오늘은 회장님 층 직원 식당 아님? 예약 잡아놨지? 잡았지. 아, 자리가 꽉 찼네. 다음에 같이 가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호한 친절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러나 나연에게 같이 가시죠라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은 빠르게 닫혔다. 문반사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나연은 입술을 다물었다. 혼자 구내식당에 내려가 국밥을 받아들고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은 가득 찼는데 이상하게도 그녀 앞자리만 비어 있었다. 멀리서 웅성거림이 스며들었다. 저분이 그 대성정밀 출신이랬지? 응. 지방대. 근데 본사 대리로 바로 들어왔다더라. 낙하산이지 뭐. 국물 김이 하얗게 올라왔다가 이내 사라졌다. 숟가락을 들다 말고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다. 외로워도 괜찮아. 결국 성과로 보여주면 된다. 둘째 주부터는 일정표가 이상하게 움직였다. 월요일 오전에 잡힌 협력사 개선안 회의가 10분 전에 취소로 바뀌더니 오후엔 같은 안건이 다른 팀 이름으로 재등록됐다. 초대 목록에는 나연의 이름이 없었다. 캘린더 주인은 늘 다른 사람이었다. 누군가 치밀하게 그녀의 동선을 빼고 있었다. 메일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공지에 CC가 빠져 종종 회의가 왜 없었냐는 꾸지람을 들었다. 김대리, 오늘 오전 10시에 검토 있었던 건 알고 있었나?
일정이 없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본사는 알아서 챙기는 곳이야. 네. 짧은 답변 뒤 나연은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 개인 기록 폴더에 저장했다. 시간, 발신자, 수신자, CC 누락.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근거로 쓸 수 있도록. 수요일 부문별 원가 테이블 업데이트. 나연이 야근하며 정리한 엑셀 파일을 공유하자 곧바로 되돌아왔다. 제목은 수식 오류 다수. 첨부된 스크린샷을 열어보니 잘못된 것은 수식이 아니라 복사한 쪽이었다. 누군가 파일을 열어 링크를 의도적으로 끊고 다시 저장했다. 메신저 창이 떠올랐다. 다음부턴 이런 실수 없도록 하세요. 말 끝에 붙은 이중 괄호가 빈정거리듯 웃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회의실 12비. 도윤이 주재하는 자리에 나연도 참석자였다. 안건은 해외 JV 합작 타당성 재검토. 도윤은 첫 장부터 나연을 겨냥했다. 김대리 대성정밀에서 썼던 방식으로 글로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현장 동선 같은 소소한 부분이 이 레벨에서 무슨 의미가 있지? 회의실 끝자락에서 누군가 킥킥거렸다. 나연은 서류를 넘겼다. 소소한 부분이 아니라 공정 전환 시간과 납기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해외 파트너는 우리가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무엇을 바꿨는지를 봅니다. 여기 라인 밸런싱 변경 시뮬레이션과 불량률 개선 곡선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올라가자 잠깐 정적이 흘렀다. 품질 지표 CP, CPK가 기준값을 넘어서 안정화되는 곡선, 전환 손실이 줄어드는 수치가 보였다. 몇몇 임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도윤은 곧바로 말을 잘랐다. 그래서 결국 그게 우리의 브랜드 파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건가? 이 방의 사람들은 브랜드로 협상하지, 라인 도면으로 협상하지 않아.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브랜드는 신뢰를, 현장은 실행을 보증합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대답은 차분했다. 그러나 나연은 알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해도 그는 결론을 정해놓고 묻는 사람이라는 걸. 회의가 끝나자 복도 끝에서 낮고 빠른 목소리들이 그를 지나갔다. 저 톤 뭐야? 본사에서 오래 못 버틴다에 한 표. 그러게. 몸에서 중소기업 냄새가 나. 금요일 저녁 건물 로비. 퇴근 인파 사이로 나연은 핸드백 끈을 고쳐 잡았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박혜진. 나연 씨, 본사 생활 힘들죠?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연은 순간 울컥했다. 괜찮아. 버틸 수 있어. 혜진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진지하게 말했다. 혹시 모르니까 겪는 일들 하나하나 기록해 두세요. 회의 빠진 거, 파일 문제 생긴 거, 그런 것들요. 언젠가 증거가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현실을 잘 아는 현명한 조언이었다. 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기록하자. 언젠가는 무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통화를 끊고 나연은 로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어깨를 바라봤다. 약간 굽어 있었다. 펴자. 그녀는 어깨를 쫙 폈다. 기댈 데가 없으면 스스로 버팀목이 되자. 셋째 주부터는 업무가 눈에 띄게 기형적으로 몰렸다. 가치가 낮은 반복 잡무가 달라붙었다. 보고서 표지 디자인, 회의실 예약, 물품 신청. 김대리가 깔끔하니까라는 말로 포장된 정가였다. 그 사이 전략 프로젝트의 킥오프 메일은 묘하게 그녀를 비껴갔다. 같은 층 다른 팀 대리가 나연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혹시 알림 꺼놨어요? 회의 초대 못 받은 거 많던데. 아니요. 알림 켜져 있어요. 그럼 이상하네요. 다들 받았던데. 말끝은 상냥했지만
눈빛은 뜻을 숨기지 못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묻지 않는다. 확인도, 조언도, 초대도 없다. 그저 모른 척 지나간다. 아무도 묻지 않는 공백은 한 사람을 가장 빠르게 고립시켰다. 넷째 주 월요일 전사전략회의. 30명의 임원과 팀장, 파트너사 실무자까지 앉아있는 자리였다. 나연의 발표 순서가 되자 도윤은 먼저 손을 들었다. 김대리 발표 전에 간단히 정정. 방금 공유된 원가절감 수치, 검증이 덜 된 가설입니다.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돌았다. 나연은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방금 배포된 파일은 제가 어젯밤까지 작업한 버전이 아닙니다. 공유 폴더에 타임스탬프가 바뀌어 있네요. 제 원본을 다시 띄우겠습니다. USB를 연결해 그래프를 띄웠다. 데이터 원천, 검증 절차, 샘플링 기준, 통계적 유의성까지 표준화된 루트로 설명했다. 발표가 끝나자 오른쪽 끝에 앉아있던 재무팀 전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수치 깔끔합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회의가 파한 뒤 그는 복도에서 나연을 불렀다. 김대리, 여기선 원본이 아니라 권한이 중요해.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걸 했다고 말하느냐가 기준이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기록? 본사는 그런 걸로 움직이지 않아. 저는 움직입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단단하게 부딪혔다. 도윤은 코웃음을 쳤다. 본사 대리가 감히. 직급은 다를 수 있어도 기준은 같아야 합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의 어깨 뒤로 사람들이 서서히 모여들었다가 흩어졌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고 누구도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나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창밖으로는 늦여름 비가 내렸다. 파쇄기 옆자리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메모장을 열었다. 회의 초대, 누락 7건 파일, 변경 의심 3건, 공개적 폄하 발언 사건 비공식 잡무정가 9건. 항목 옆에 날짜와 시각을 붙였다. 상단에 짧게 적었다. 흔들리지 말 것. 숫자로 말할 것. 증거를 남길 것. 빗소리에 묻혀 작게 울리는 휴대전화 진동.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다. 발신자 박진우 비서실장. 회장님께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 전략기획실 대리 김나현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참석 가능 여부 회신 부탁드립니다. 나연은 잠깐 숨을 고르고 답장을 보냈다. 가능합니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 속 셀에는 숫자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나를 지켜줄 건 이 숫자들, 그리고 내 태도다. 마음속에서 작게, 그러나 분명한 울림이 일었다. 버틴다. 이겨낸다. 끝내 증명한다. 금요일 또다시 점심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짝을 지어 나갔다. 이번에도 나연에게 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끝에서 어린 인턴이 잠깐 그녀를 돌아보았다. 망설이는 듯 입술이 달싹였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무리에 섞였다. 문이 닫혔다. 층간 표시등이 내려갔다. 나연은 계단을 택했다. 계단실의 공기는 메말라 있었고 벽면에는 안전은 속도를 이긴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렇지. 안전은 속도를 이긴다. 그리고 성실은 음모를 이긴다. 그녀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갔다. 발끝이 단단하게 바닥을 찍었다. 구내식당에서 국밥을 받아든 자리. 오늘도 맞은편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시간처럼 견제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교묘해질 터였다. 다음 주 수요일 회장의 면담이 다가오고 있었다.
프린터가 또 한 장의 종이를 내뱉었다. 실사 결과 요약 한성자동차 JV 3차 검토안. 제목 아래로 작은 반달 모양의 클립이 빛났다. 나연은 클립을 집어들며 짧게 숨을 들이켰다. 끝까지 간다. 수요일 저녁 오후 6시 회장님과의 면담 시간이었다. 문을 열자 한상우 회장은 차를 따르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방안을 흐르는 건 정적이 아니라 결정의 무게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대리 본사 생활이 만만치 않을 거네. 힘들고 시기와 질투도 받을 거야. 자네의 학력을 두고도 많은 말이 오갈 거고. 하지만 그는 잔을 내려놓고 시선을 곧게 세웠다. 결국 중요한 건 결과다. 한번 자네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게. 그러면 누구도 자네를 무시하지 못할 걸세.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예고였다. 그녀도 알았다. 본사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누군가는 들어온 이를 갈아내려 할 것이다. 하지만 갈린 쇳가루는 때로 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나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를 지었다. 좋네. 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는 순간 머리카락 사이로 다시 드러난 목덜미의 반달점이 회장의 시야에 들어왔다. 처음엔 스쳐 지나간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나연이 내 딸이라는 믿음이 한상우 회장의 뇌리에 점점 더 깊게 박혀가고 있었다. 본사로 발령받은 지 한 달. 김나연은 여전히 책상 옆 프린터 소음과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견디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매일같이 몰려드는 함정은 점점 더 교묘해졌다. 월요일 아침, 메일함에는 전사 프로젝트 기밀 유출 관련 조사 개시라는 제목의 공지가 도착해 있었다. 첫 줄을 읽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략기획실 김나연 대리가 최근 해외 업체의 내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어 조사를 실시합니다. 순간 사무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누군가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봐라. 역시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연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이건 분명 조작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 임원들이 차갑게 앉아 있었고 맨 끝자리에는 도윤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 김대리. 도윤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이게 뭔가? 화면에는 메일 전송 기록이 떠 있었다. 발신자 김나연 수신자 해외 업체 계정. 첨부 파일 JV 전략 내부용. PPTX. 도윤은 비웃듯 말했다. 본사 기밀을 해외에 넘기려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해임은 물론 법적 조치도 각오해야 할 텐데. 나연은 서류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그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기록은 뭔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계정 로그를 확인해 주십시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증거가 저렇게 뚜렷한데 위조라고? 글쎄, 본사 시스템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나. 며칠 뒤 복도와 구내식당은 더 노골적인 시선으로 가득했다. 수군거림은 이제 속삭임조차 아니었다. 역시 낙하산이네. 버티나 했다. 해외에 자료 흘리고 승진하려 했나 보지. 누구도 다가와 묻지 않았다. 누구도 직접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고립됐다. 목요일 오전 본사 전사 전략 발표회. 수백 명 앞에서 도윤이 단상에 올랐다. 최근 우리 조직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내부에서 자료가 흘러나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김나현. 수많은 눈빛이 날카로운 창처럼 꽂혔다. 숨이 막히는 순간 그녀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홀 안이 술렁였다. 김대리, 자리에 앉으시오. 사회자의 만류가 있었지만 나연은 단호했다. 저는 결코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또렷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도윤은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홀로 남아 로그 기록을 뒤지던 나연은 머리를 싸쥐었다.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단순 직원이 함부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나연 씨, 접속 기록 좀 봤어? 박혜진이었다. 안부 전화를 할 때 이런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다. 혜진 씨, 나는 권한이 없어. 아무것도 못 봐. 박혜진은 그럴 줄 알고 내가 다 알아봤다는 말을 했다. 너무 고마워서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내가 본사 아는 동생한테 부탁했어. 매일 발송 시각, 나연 씨 PC 사용 기록이 전혀 없더라. 대신 관리자 계정으로 우회 발송된 로그가 있어. 접속 IP는 도윤 상무 보좌역 사무실. 순간 숨이 막혔다. 그럼, 맞아. 나연 씨가 아니라 그 회장 아들 도윤 쪽에서 조작한 거야. 다음 날 이사회에 보고가 올라갔다. 김나현의 기밀 유출 혐의, 사실상 확정.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혜진이 들고 온 자료가 테이블에 올려졌다. 발송 로그와 원본 로그를 대조했습니다. 김나현 대리 PC에서는 해당 시각 사용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관리자 계정으로 우회 발송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접속 IP, 도윤 상무 보좌역 사무실. 회의장은 폭풍처럼 술렁였다. 도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건 조작된 거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김나현이 아니라 한도윤을 향해. 이제 판이 뒤집히려 하고 있었다. 회의장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발신 로그, 접속 IP, 관리자 계정. 모든 증거는 도윤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허튼 소리 마. 내 보좌역 사무실이라니. 그건 누군가 날 음해하려고 꾸민 조작일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임원들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갔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연을 향해 있던 불신이 이제는 도윤을 겨누고 있었다. 김나연은 깊게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기록과 증거가 없다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 그녀는 잠시 시선을 내려 메모장을 펼쳤다. 지난 한 달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자료들. 회의 일정 누락, 파일 변조, 구두 모욕. 날짜와 시각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모든 기록은 제가 스스로 남긴 것입니다. 혹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다면 이 자료와 대조해 주십시오. 저는 제 일을 수치가 아니라 태도로 증명하겠습니다.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재무팀 전무가 낮게 말했다. 이 정도로 꼼꼼하게 자기 방어를 준비한 직원은 처음 보네. 또 다른 임원도 중얼거렸다. 괜찮은 자질이야. 위기 대응력이 확실하군. 도윤의 얼굴이 굳어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다들 속지 마라. 저 여자는 그냥. 그러나 그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다.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나연은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속 무게는 조금 가벼워졌다. 드디어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나를 향하던 시선이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회장실. 김대리 회장님께서 잠시 뵙자 하십니다. 회장실. 넓은 창가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흩어져 있었다.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본사에 온 지 한 달 만에 이런 폭풍을 맞았구먼. 죄송합니다. 왜 자네가 사과를 하지? 잘못한 건 다른 쪽인데.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묘하게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자네 흔들리지 않더군. 누명 앞에서도. 그런데 그 태도와 눈빛이 왠지 오래전 알던 사람을 떠올리게 했네. 나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흑백 사진을 천천히 두드렸다. 피아노 앞에서 웃던 여인, 그리고 그의 품에 안긴 아기. 아기의 목덜미에는 반달 모양 점이 또렷했다. 회장은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서진아, 정말 이 아이가 맞을까? 며칠 뒤 인사발령 공지가 내려왔다. 김나연 대리 전략기획실 과장으로 승진 발령. 본사 직원들은 술렁였다. 이런 일이 있어도 승진을 해? 아니, 그래서 더 인정받은 거 아닐까? 속삭임은 여전했지만 공기의 흐름은 달라지고 있었다. 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를 껐다. 눈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싸움은 더 치열할 터였다. 본사 전략기획실 과장으로의 승진은 나연에게 또 다른 시작이었다. 누명 사건에서 벗어나고 성과를 통해 인정받은 결과였다. 그러나 본사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다. 속삭임이 줄었을 뿐 낯선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괜찮아. 성과로만 말하자. 그것만이 나를 지켜준다. 며칠 뒤 그녀가 맡은 첫 프로젝트가 성과를 냈다. 해외 전기차 부품사와의 협력안. 몇 달간 교착 상태였던 협상이 나연이 제시한 개선 자료로 급물살을 탔다. 품질 안정화 곡선, 납기 준수 시뮬레이션, 원가 절감 방안. 협력사 대표는 회의 말미에 손을 내밀었다. 우린 말뿐인 제안에 지쳐 있었소. 하지만 당신은 현장을 꿰뚫고 있구려. 계약합시다. 그 순간 나연은 손을 맞잡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 길이 맞아. 계약 성사 보고가 끝난 늦은 저녁,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 과장님, 회장님께서 잠시 뵙자 하십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회장실 문을 열자 한상우 회장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손에 쥔 작은 흑백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서진, 그 이름을 아는가? 나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네, 제 어머니 성함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왜 그 이름을 아시죠?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래. 이서진은 내 어머니이자 내 첫사랑이었다. 나연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우린 함께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가 직접 사람을 보냈지. 서진을 숨어 살게 하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협박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그래서 너와 서진을 지켜주지 못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내가 3살이 되던 해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다. 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졌다. 사진 속에는 피아노 앞에서 웃는 젊은 여인과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 아기의 목덜미에는 반달 모양 점이 선명했다. 나연은 무의식적으로 목덜미를 스쳤다. 그 점, 어릴 때부터 늘 따라다니던 흔적. 회장은 조용히 이어 말했다.
너의 성이 김씨인 것도 어머니 때문이다. 서진은 널 홀로 키우며 자신의 성을 따르게 했지. 내 아버지의 눈을 피하려면 내 성을 줄 수 없었으니까. 나연의 가슴이 요동쳤다. 김나현, 너는 내 딸이다. 순간 세상이 흔들리는 듯했다.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름, 사진 속 반달점, 그리고 회장의 떨리는 눈빛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저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이번 내 생일 연회에서 나는 이 사실을 가족과 세상 앞에 밝히겠다. 나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왔다. 회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너는 내 딸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성그룹 회장의 칠순 연회는 호텔 최상층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샹들리에 불빛이 은빛으로 흘러내렸고 각계각층 인사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언론사 카메라도 대기하고 있었다.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긴장감은 얇은 유리막처럼 팽팽했다. 한상우 회장이 입장하자 박수갈채가 터졌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곧바로 가족들이 연단 옆으로 모였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오늘 같은 자리에 저 여자를 왜 부르신 겁니까?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다. 정갈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김나현. 직원 신분으로는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 여자가 누구지? 본사에서 온 과장이라는데 왜 저기에? 회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잔을 들었다. 그러나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이 여자는 우리 회사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자료 유출 사건의 진범이란 사실 다들 아시잖습니까? 청중이 술렁였다. 나연은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입증된 결백이었지만 도윤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칼을 꺼내들고 있었다. 그 순간 회장이 잔을 탁 내려놓았다. 무대 위가 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였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만해라, 도윤. 회장의 목소리는 깊고 단단했다. 이미 사실은 밝혀졌다. 더는 입에 담지 마라. 도윤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 어떻게 저 여자를 감싸십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인데.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연단 앞으로 나섰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밝히려 한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플래시가 터졌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김나현 그녀는 내 딸이다. 순간 장내가 폭발하듯 술렁였다. 가족들은 눈을 크게 뜨고 회장을 바라봤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말도 안 돼. 그러나 회장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다. 단호하고 냉정한 눈빛이 연단 위에서 빛났다.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다. 그리고 앞으로 한성그룹의 미래는 이 아이와 함께할 것이다. 나연은 숨이 막히는 듯 서 있었다. 수백 쌍의 눈빛이 자신에게 꽂혀 있었다. 혼란,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도윤은 주먹을 움켜쥐며 분노를 사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회장의 선언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돌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연회 이후 한성그룹은 폭풍의 중심에 섰다. 언론은 하루 종일 숨겨진 딸, 후계자 논란이라는 제목을 내보냈다. 본사 직원들은 술렁였고 임원들은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누구도 회장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며칠 뒤 열린 임직원 회의. 긴 테이블에 중역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부로 김나연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한다. 짧지만 단호한 한마디였다. 사람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데리러 왔던 그 사람이 벌써 본부장이라고? 믿기지 않아 하지만 회장님 말씀이니. 그러나 곧 묘한 정적 속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동안 나연이 보여준 성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백을 입증했던 태도, 해외 계약을 성사시킨 실력. 그 모든 것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아니면 누구도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시간은 흘러 나연은 본부장으로서 회사를 이끌어 나갔다. 그녀는 탁월한 기획력으로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매출과 브랜드 가치 모두 크게 상승했다. 그러면서도 직원 복지와 처우 개선에도 힘썼다. 사내 어린이집 확충, 유연근무제 도입, 현장 직원 안전 시스템 개선. 서서히 직원들은 나연의 능력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과 강한 리더십에 감동했고 그녀가 진정으로 한성자동차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반면 도윤의 길은 달랐다. 그가 주도한 프로젝트는 연달아 실패했고 회사 내 입지는 점점 작아졌다. 예전의 오만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그는 나연 앞에 고개를 숙였다. 나연아.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후회로 젖어 있었다.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널 모함하고 억지로 끌어내리려 했던 거 미안하다. 나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저도 한성의 피를 이어받았다면 오빠 역시 제 형제입니다. 과거는 잊겠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한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세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고개 숙임을 보였다. 그날 이후 한성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임직원들은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받아들였고 회장은 든든한 눈빛으로 나연을 바라봤다. 마침내 진정한 후계자가 세워진 순간이었다. 삶은 때때로 불공정과 모함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을 지켜내고 실력으로 증명해낸다면 누구도 그 가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김나연처럼 역경 속에서도 끝내 실력과 진심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